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정말 많은 피로 많은 분들 피해를 보셨죠. 빨리 복구가 돼야 될 텐데 말이죠.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배우 하정우 씨가요, 팬에게 부적절한 댓글을 달았다가 결국 사과까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최 씨 성을 가진 한 팬이 하정우 씨 SNS로 별명을 지어달라고 하니까 최음재라고 한 거죠. 이후에 성희롱 아니냐 이런 비판이 커지자 삭제를 했지만 오늘 사과문까지 내야 했습니다. 자, SNS는 인생의 낭비라는 알렉스 퍼거슨 경의 말이 또 떠오르네요.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백다의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사님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재택근무로 바뀐 뒤부터 아침마다 사반 틀어놓고 일합니다. 먼 타국에서도 응원해요 하신 조유범님. 자, 전북 남원 호텔 인근 천입니다. 집중호우로 물이 불었는데 성인 두 사람이 보트 타고 놀고 있어요. 정신 나갔어 하여튼 하신 김건성님. 자, 안양입니다. 왼손엔 담배, 왼발은 운전대 옆에 아주 그냥 묘기 대행진이다 그냥 하신 김소은님. 자, 체험농장에서 감자 좀 캐다 왔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먹거리 비싸다고 투정을 못하겠습니다 하신 이용옥님. 자, 어제 잠실 한강공원에서 참개가 드글드글 하더라고요. 바퀴벌레 마냥. 신기해합니다 하신 최윤지님. 자, 한 손님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요. 연세 많은 식당 아주머니가 저렇게 달려오시더니 심폐소생술을 해서 저 양반 살렸습니다. 농심 포항 칼국수 대박나자 하신 정호영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공주의 유선감님, 함주영님 모두 사랑합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에이 750! 말이 계속 꼬이네요.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너도 나도 가리고 숨고입니다. 지난주 소개해드렸던 이 한 록밴드의 미국 공연장에서 목격된 이 불륜 의혹 남녀, 전 세계적인 후폭풍을 낳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죠. 자, 전광판에 잡힌 커플 모습 보자마자 화들짝 빛의 속도로 숨어버리는데요. 다른 커플도 어머나 다정히 백허그 하다가 저렇게 얼굴 가리고 숨고 막 바쁩니다. 아주 그냥. 자, 왠지 익숙한 장면 아닌가요? 바로 콜드플레이 공연장 전광판에 잡혔다가 불륜 의혹에 휩싸인 저 커플 말이죠. 심지어 AI까지 등장해서 저걸 패러디하고 있습니다. 저거 보십시오, 저거. 일론 머스크, 트럼프, 힐러리까지. 자, 논란이 된 이후 콜드플레이도 이 상황을 인지한 듯 한마디 했습니다. 바로 들어보시죠. Okay, now listen. Are you two a couple? Are you two a legitimate couple? Okay, I'm just going to risk it. Okay, good. All right. Well, look at this beautiful couple. 당사자들한테는 참 잔인하긴 하지만 정말 많은 패러디를 낳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한 남녀가 밴드 콜드플레이의 미국 공연장에서 불륜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정하게 공연을 보다가요, 전광판의 모습을 잡히니까 황급하게 피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남성이 유부남이고 미국 IT 기업의 CEO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해당 장면은 SNS에서 빠르게 확산이 됐고요. 현재 미국에서 콜드플레이 캠이라는 이름으로 카메라에 잡히면 도망가는 밈이 유행 중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키스를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근데 도망을 가는 건데 뿐만 아니라 AI로 생성한 영화 캐릭터들, 또 트럼프와 머스크 등으로 패러디되기도 했는데요. 논란 이후 또 다른 콜드플레이 공연에서 밴드 보컬이 맡는 논란을 의식한 듯이 이제 카메라로 관객 여러분을 대형 스크린에 띄울 거다. 화장 안 한 분은 지금 해라. 또 어느 커플에게는 진짜 커플 맞냐? 맞으면 됐다. 이렇게 농담을 건넸다고 합니다. 자, 저 당사자들, 진짜 그 불륜 의혹 당사자들 소식도 전해졌죠? 맞습니다. IT 기업 CEO하고 인사 책임자라고 지난번에 이제 알려졌는데요. 불륜 의혹에 대해서 공식적인 해명은 하지 않고 있다가 한 3일 정도 지난 다음에 CEO인 남성이 사직서를 제출했고요. 아이고. 이사회에서 이것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거 봤을 때는 맞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마 이 사람들 안 가는 게 맞을지, 걸렸을 때 자연스럽게 하는 게 맞을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사표 낸 그런 상황이고 받아들여진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죽을 수도 있겠구나. 자, 설악산에서 벌어진 아찔한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산 중턱에 멈춰선 케이블카 아슬아슬 공중에 대롱대롱. 자, 케이블카 안에는 사람들이 저렇게 한가득. 그 위에는 말이죠. 잘 보세요. 작업자가 저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자, 저 높이만 무려 70m. 보기만 해도 아찔한 공중에서 꼼짝없이 2시간이나 대롱대롱. 아, 저기 에어컨이 나올리면 안무했을 텐데 무섭고 덥고 정말 최악이었겠어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저 지금 보신 영상은 어제 오후에 속초시 설악산의 케이블카고요. 상하악 하행선에 86명이나 되는 승객이 저렇게 케이블에 매달린 채로 70m 상공에서 2시간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고가 2시간 만에 수습이 되긴 했는데 하행선에 계신 분들은 위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되잖아요. 결국 4시간 반 만에야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하고, 안에 타 있던 분들 너무 더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호흡곤란까지 온 분들도 많이 있고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다행히 병원까지 실려가신 분은 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케이블카 측에서 굉장히 빨리 주차비라든가 케이블카 이용료 이런 것들은 다 전부 정산을 해주셨다고 하고요. 저게 이제 유압 오일이라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좀 브레이크라든가 이런 기능을 하는 쪽에 누출이 있어서 이상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안간힘 썼지만 결국 실패입니다. 자, 한밤중 무인 매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무인 매장에 입장한 남녀. 자, 여성은 말이죠. 키오스크를 두리번. 자, 저렇게 매장을 막 살피고 있어요. 자, 그때 비닐봉투를 저렇게 뜯어가지고 가게 안을 왔다 갔다 하더니, 자, 지금부터 뭘 할까요? 자, 손에 들린 건 저것은 벽돌. 자, 키오스크를 자물쇠를 그냥 쾅쾅 열리지 않으니까 일단 일부 후퇴합니다. 자, 이번에 소화기 들고 와서 다시 쾅쾅. 아, 어느 회사 자물쇠인지 진짜 튼튼. 결국 저 남자 보더니 기브업. 아, 자, 가게 밖에서 망을 보던 여성과 함께 사라집니다. 자, 보통 혼성절도다는 참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 사람끼리 만날 수가 있는지, 이성으로서 저런 모습 보면 싫어질 것 같은데 한마음 한뜻으로 저렇게 절도를 벌이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에서 무인 매점을 하시는 제보자께서 제보를 주셨는데요. 저렇게 커플이 들어와서 맨 처음에 망을 보고 사전 조사를 하다가 벽돌을 가지고 키오스크를 깨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고, 나중에는 이제 소화기까지 와서 이렇게 깨려고 그러는데 결국 실패를 해요. 굉장히 튼튼한가 봅니다. 그 사이에 여자는 나가서 이제 우산으로 이제 가리면서 망을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 나가면서 억울하다는 듯이 과자를 또 훔쳐갔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또 과자는 훔쳐가서 박 변호사님, 네. 저 열정, 저 노력, 저 소화기 들고 오는 벽돌 들고 오는 열정으로 공부를 했더라면. 공부 안 할 것 같긴 한데 했다면 매우 잘 됐겠죠. 아마 제보자 가족이 관리 차원에서 낮에 들어갔다가 자물쇠가 훼손된 걸 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라고 아이고야. 하고요. 경찰에서는 재물손괴 절도로 이 두 사람을 추적 중인데, 사실은 벽돌하고 소화기 지문 감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간단한 게 사실 있죠. 예. 이 사건 과정에서 계속 얘기 드리는데, 얼굴을 만약에 영상을, 지금 커플이에요. 두 커플. 엄마 너희 커플 어디 들어가서 도둑질하는 게 걸렸구나 라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저 복장 두 사람, 그러면 거의 확률이 매우 높아지거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은 지문 감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문 감식한다 그러면 대조군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한참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육아는 돕는 게 아니라 함께.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결혼 2년 차 30대 여성입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갓 4개월이 넘은 아기를 키우고 있어요. 남편과 저 모두 육아휴직 중이어서 육아와 집안일을 분담하고 있는데요. 남편은 청소, 밥, 빨래 등 집안일을 맡고 있고 저는 육아를 맡고 있어요. 저는 아이를 돌보면서 서너 시간마다 잠들고 깼다를 반복해서 피곤도 정말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 아기를 안은 상태에서 기저귀를 갈아주고 있었는데 손이 모자라서 혼자 낑낑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옆에서 보더니 해맑은 표정으로 도와줄까?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평소에도 내가 뭐 도와줄까? 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런데 그게 저는 모두 육아를 저만의 일로 치부하는 것 같아서 뭔가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와준다는 표현보다 같이 할까라는 표현을 써주면 좋겠다고 좋게 설명했는데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말하려던 뜻을 알면 기분 좋게 받아들이지 왜 예민하게 구냐면서요. 결국 말다툼으로 번졌고 며칠째 어색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집안일도 남편 일이라 생각 안 하고 내 일이다 생각하는데 왜 남편은 콕 집어서 도와준다는 표현을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분 나빠하는 걸 보니까 잘못한 건가 헷갈립니다. 제가 예민한 건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채 핸즈업 타임. 지금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이 사연자 아내입니다. 오빠는 빨래, 설거지, 청소 다 끝나면 쉴 수라도 있지. 응? 육아는 퇴근도 없어. 지훈이 나 혼자 낳았어? 나만 키우는 거야? 오빠, 지훈이 아빠야. 오빠 애 케어하는 일이 어떻게 도와주는 일이야. 오빠 일이기도 하잖아. 나도 가끔 청소해. 난 그거 오빠 일 돕는다 생각하지 않아. 왜? 여긴 내 집이기도 하니까. 동그라미. 아, 좋습니다. 예. 자, 다음 남편이에요. 와, 진짜 어이없네. 야, 난 청소가 끝났고 당신은 애 보는데 버거워하길래 도와줄까 한 건데 그 말 한마디에 뭔 의미를 그렇게 부여해. 내 말뜻 뭔지 뻔히 알면서. 야, 애초에 역할을 나눴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집안일 나 몰라라 하는 거였으면 억울하지도 않지. 어? 진짜 호강 날라리가 났다. 너 완전 예민해. X입니다. 자, 일단 양 변호사님부터. 저는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요. 정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남의 일을 돕는 상황이 아니겠구나. 그리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남편도 서운한 거 이해해요. 남편도 왜 이렇게까지 뭐 예민하게 구냐라는 말씀이 처음엔 들릴 수 있는데 생각해 보면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이 유난히 우리란 말을 참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란 말을. 글자 그대로예요. 이게 같이 한다는 의미가 담긴 말이 한마디가 지금 아이 키울 때는 지금 여성분들이 아니면 특히 힘들거든요. 그 말 한마디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요즘 이제 젊은 부부들 얘기를 저도 이제 상담 같은 거 하다 보면 일을 참 많이 나눠요. 좋습니다. 예전에 남자들이 참 다 안 하던 걸 나누는 거 참 좋은데 그걸 한 발 더 나가서 같이 한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나누다 보니까 이제는 저 일은 남의 일이라는 생각을 남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아내들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더라고요. 필요해서 나눈 거지만 둘 다 어느 쪽 다 우리 일인 겁니다. 자, 백사에 넘어서. 저는 사연자가 착하다고 생각했던 게 이게 피곤하고 예민하니까 짜증부터 나갈 수 있는데 그래도 친절하게 얘기를 한 걸 보고 좀 착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이게 물론 편의를 위해서 일을 나누는 거지만 이게 구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도와줄까라는 말보다는 사연자 말대로 같이 할까 뭐 이런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같이 도와주면 안 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일단 박 변호사님부터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도 뭐 이런 말을 많이 했는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한 마음도 있는데 남편이 이제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했던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용어 사용에 이제 문제인 것 같고 돕다라는 개념이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 무엇을 원하니? 뭘 해줄까?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다르고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용어를 이제 이번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말 안 쓰겠죠. 같이 합시다. 같이 할까? 뭘 원하니? 뭐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쓰는 말이라고 생각하시고 기분 나쁘게 저는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잡하게 말씀하셨지만 아내분이 좀 예민한 것 같다. 죄송하지만 좀 그렇습니다. 자, 교수님. 네, 방향은 지금 뭐 변호사님 얘기하시고 백 아나운서가 얘기한 방향이 맞죠. 예, 우리 사회가 아직도 육아를 도와줄까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인데 그게 아니라 같이 할까? 원하는 게 무엇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데 사실 그것을 각 가정마다는 아직 이렇게 뭐 보편화되지 않은 표현인데 이걸 남편의 잘못으로 얘기하기에는 남편이 얘기한 것처럼 내 뜻을 몰라서 그래. 내 뜻은 그게 아니었잖아의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편은 정말 내가 그냥 주요 네가 하는 일인데 내가 도와줄까의 마음이 아니었고 그 마음은 내가 정말 도와주고 싶어의 마음이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면 싸움이 나기가 쉬운 거죠. 또 남편은 다른 집안일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내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아이 낳고 4개월이면 가장 힘들 때라 200% 힘든 건 이해가 됩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청소하는 괭이님 말에 생각이 담기고 마음이 담깁니다. 같이 해야죠라고 하셨고요. 권동원님 부부끼리 네 내일이 어디 있나요 하셨습니다. 하지만 내시양님은 말이라도 하면서 해주는 건데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많이 연락 주시고요. 자,
자,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터치. 지금 보고 계시는 TV 확실하게 깎아드립니다. 보고 싶은 OTT까지 확실하게 새로운 IPTV. 코웨이 아이콘 얼음 스탠다드 출시. 온 가족이 자주 쓰는 얼음 부족함 없게. 요리할 땐 100도씨 온수까지 49%나 늘어난 1.1kg. 이유는 달라도 선택은 결국 코웨이 아이콘 얼음 정수기 스탠다드. 여보, 내 뉴케어 못 봤어? 잘 좀 찾아봐. 아침 대신 먹으려고 한 건데 나와봐. 그게 왜 없어? 분명 있었는데. 또 그렇다고. 균형 잡힌 영양 설계로 온 가족의 영양을 채우다. 뉴케어. 시간을 채우는 특별한 힘. 고운진의 독자적 핵심 성분으로 느슨해진 피부 조직을 탄탄하게. 이노크림. 타임리스 뷰티. 고운진. 어젯밤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특공대는 집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한 남성을 발견하는데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총을 들고 달아난 범인은 다름 아닌 숨진 남성의 아버지로 약 3시간 뒤 서울에서 검거됐습니다. 대체 어젯밤 아버지와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양 변호사님, 진짜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어제 인천 송도 한 아파트였습니다. 9시 30분 정도에 충격 사고가 있다, 사건이 있다라는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내용인즉슨 이 여성이 시아버지가 남편을 쐈다라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그날 이제 시아버지의 생일 그 잔치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그 생일 잔치하다가 잠깐 나갔다 오겠다라고 나간 다음에 사제 총기를 가져가서 이 시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여성의 남편, 아들이죠. 아들을 쏜 겁니다. 저 자리에 생일 축하를 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외하고 손자들하고 지인까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급히 피난 몸을 숨긴 상태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건데, 숨어 있으면서 이제 바깥 상황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이 신고자분도. 또 경찰도 총기 사고라서 바로 들어가지 못해서 결국 경찰 특공대가 출동을 했는데, 신고가 있고 나서 1시간 10분 뒤인 10시 40분에야 경찰 특공대가 진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들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심정지 상태에서 이미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그 시아버지는 도주를 한 상태였습니다. 자, 자기의 생일을 축하해 주겠다고 아들, 며느리, 손주가 있었던 33층 저기 펜트하우스라고 하더라고요. 자, 저 아들에게 총기를 난사하고 도주를 했습니다. 자, 잡혔죠? 네, 3시간 만에 검거가 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60대 남성은 범행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렌터카를 타고 도주를 했는데요. 남성 진술에 따르면 미사리나 한강 인근으로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긴급 수배령을 내렸고요. 차량을 발견한 경찰이 검문을 하기 위해서 조수석으로 다가오니까 이를 무시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차가 곧바로 피의자 차량을 앞을 막아섰는데 남성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바꾸는 등 차를 몰고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차가 앞을 가로막아서 멈춰 세웠고요. 이 피의자는 경찰에게 왜 그러느냐고 항의했지만 이후 별다른 저항이 없이 검거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차량 조수석과 트렁크에서는 범행 후에 사용하고 버리고 간 총열 2정 이외에도 추가로 총열에 해당하는 쇠파이프 11정과 실탄들이 발견이 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경찰은 피의자인 60대 남성이 범행 당시 주취 상태가 아니었고 마약 간이 검사를 시행한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총기 관련한 전과나 정신병력도 없다고 밝혔고요. 유서도 발견된 게 없었다고 합니다. 자, 저게 지금 보시는 게 진짜 쇠 구슬입니다. 저게 그 쇠 파이프로 만든 총열을 지나서 아들의 몸을 뚫고 지나간 것이죠. 자, 이 사제 총기 그리고 많은 그 부품들 도대체 어디서 난 걸까요? 경찰 브리핑 잠깐 보고 가시죠. 총기 제작 관련 파이프 등 자재들을 구매 후 공작소에서 용도에 맞게 잘라 제작하였고 사용된 총알은 과거 오래전부터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었다는 진술이며 피해자 주거진의 인화성 물질 설치 관련
피의자가 직접 연구하여 범행 전 집에서 나오기 전에 제작 완료하였다는 진술입니다. 자, 직접 연구해서 만들었다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제작을 배웠던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경찰에서 아마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총기가 이게 총기 원리하고 비슷하긴 합니다. 총이 이제 앞에 발사대가 있고 총열 같은 게 F5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폭약을 발사시키면 뒤에서 공이를 쳐가지고 그 총열 따라 총알이 날아가는 구조고요. 산총 총알이 어디서 구했냐? 산탄총인데 총알을 어떻게 구했냐고 물어보니까 20년 전에 총알을 구입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누가 총기 해가지고 총알 판다고 하니까 그 총탄을 구입했는데 지금 그 집에 가보니까 총열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특히 총알 같은 게 지금 실탄 86개가 지금 남아있다고 합니다. 86발이요? 예. 이게 수렴용 실탄으로서 쇠구슬이 여러 개 든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실탄 안에 작은 저런 네. 쇠구슬이 막 수십 개가 뭐 여러 개가 들어가 있다. 이제 그게 팡 터지면서 자, 그야말로 뭐랄까요? 벌집이 되는 거죠, 시쳇말로. 자, 교수님. 네. 도대체 무슨 심리일까요? 아, 저는 뭐 사실은 이 사람의 모든 행동은 저는 망상이 있었다, 피해 망상이나 관계 망상 외에는 어떤 걸 들어도 다 용납하거나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뭐 원망이나 원한 관계가 있었거나 아들한테 서운한 게 있었다고 해도 아버지가 아들을 그것도 손주들과 며느리가 보는 앞에서 이렇게 잔인하게 살인을 했다? 이거는 사실은 어떤 심리적인 요소로도 저는 완전히 그냥 제정신이 아니었다라는 것 외에는 잘 이해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아들을 이렇게 살인한 것도 모자라서요. 오늘 새벽에 검거가 됐는데 집에 폭발물을 설치한 것을 또 밝혀냈어요. 근데 오늘 낮 12시에 원래 이제 터지는 걸로 다 이제 타이머가 조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 특공대와 경찰견이 파견이 됐고요. 들어가서 인화성 물질 페트병 1.5리터짜리 15개 그리고 타이머, 기폭 장치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주민들 100여 명이 지역 보건소로 대피하는 소동까지 있었습니다. 이 폭발물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국가세에 의뢰된 상태고요. 또 구매처도 수사 중입니다. 범행 동기가 도대체 뭔지 궁금하잖아요. 예. 현재로서는 그냥 가정 불화다라는 정도만 얘기를 했는데 그 동기가 지금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프로파일러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칫 잘못됐더라면 진짜 대량 살인에 정말 우려가 있을 뻔했는데 자, 일단 이 사람 대체 어떤 인물인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히키코모리. 자, 은둔형 외톨이였다는 얘기죠. 인근 주민 얘기 들어보시죠. 아들은 여기 와서 살다가 결혼을 해서 나갔거든. 부부 시간에 사이가 좀 안 좋아.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살고 있었거든. 히키코모리 아세요? 히키코모리? 집속에 있는 사람. 직업도 없고 손재주가 되게 좋아서 주소다가 뭘 마셔. 그렇게 팔았다고 그러더라고. 자, 뭘까요 도대체? 이웃 주민의 얘기긴 합니다. 아들이 거기 살았다고 합니다. 살다가 결혼하면서 나갔다고 하고 지금 이 남성 같은 경우는 혼자서 거주를 한 것 같아요. 아마 그 아내랑 헤어진 상황으로 보이고 은둔형 외톨이 아니냐, 히키꼬모리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막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혼자 있는데 눈에 띄었던 게 사실 손재주가 많이 뛰어나가지고 뭐 연장이라든지 물건 같은 거 잘 만들어서 그래서 이 주민 얘기에 따르면 잘 씻지는 않는데 어떤 걸 잘 만들어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다 그래요. 야, 그 정도 있으면 연장 들고 다니니까 총도 만들 수 있겠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웃들이 가벼운 말로 했던 건데 진짜로 만들었다고 해서 상당히 놀랐다고 합니다. 자, 일단 지금 들어온 속보는 양 변호사님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단 구속영장 신청할 때 혐의를 적용한 걸 보면 살인죄가 분명하고 이제 총포 도급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있을 거고 폭발물 설치한 건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가 적용이 될 겁니다. 뭐 중형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인은 명백하죠. 사실은 이제 하지만 정밀 구검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구속 상태에서 아마 추가적으로 지금 조사를 우선으로 할 겁니다. 게다가 문제가
이게 집에 그 지금 뭐 아내가 보는데 그리고 아들이 보는데 남편이고 아버지가 살해당한 거 아니에요. 게다가 그 대상은 할아버지고 시아버지인 겁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이라서 심리상담도 지원을 하고 장례비도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더 추가적인 뉴스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상황을 보이네요. 예. 가정 불화 도대체 어떤 가정 불화 때문이었는지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한 여행 유튜버가 울릉도에서 겪은 일들을 공개해 바가지 요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식당은 비계가 절반인 삼겹살을 판매했고 에어컨이 고장난 숙소에서는 사과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자, 이 내용 정말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을 겁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 충격적인 삼겹살의 비주얼. 자,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삼겹살 비계 양이 이게 맞나? 절반이 비계인데? 1인분 이거 한 덩이로 1인분 15,000원. 이게 맞나? 기름을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거의 반씩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처음 오는 사람 놀라겠어요. 기름 이만큼 나와버리면. 아니요,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어떤 거 보면 저희 기름 딸기라고 별로 없거든요. 네, 아 근데 비계가 이렇게 반 붙어 있습니다. 식사는 그거 하시거든요. 네. 넣으시면 맛있다고. 그렇다고 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방금 저기가 지금 막 입을 벌리고 보시네요. 진짜 저기가 울릉도입니다. 울릉도. 예, 아니 저 사실 어느 예능 프로 때문에 울릉도 하면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최근에 하고 있었거든요. 저 영상을 올린 여행 유튜버 꾸준 구독자 55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도 똑같은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울릉도에 가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아이고 정보를 검색해 보니까 부정적인 게 되게 많더라.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출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영상을 지금 보신 걸 올렸는데 3일 만에 조회수가 170만회, 댓글만 12,000개가 넘게 달렸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이 여행 유튜버가 처음 내려가지고 울릉도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먹거리로 독도새우 유명하잖아요. 그걸 이제 먹으러 갔답니다. 갔는데 작은 접시 하나가 15만 원이어서 이건 혼자 못 먹겠다고 포기했고 다음날 아침으로 따개비죽을 먹으러 가는데 1인분에 2만 원이었다. 따개비죽. 예, 1인분에 2만 원이었대요. 죽인데. 그리고 이제 뭐 좀 제대로 된 거 먹어봐야지 하고 들어간 삼겹살집인데 보신 것처럼 비계와 살코기가 반반인 그런 삼겹살이 나온 겁니다. 자, 삼겹살 이 감별을 좀 해주셔야죠. 전문가죠, 제가. 예. 이게 삼겹살에 대한 좀 모독이 아닌가 생각. 모독. 삼겹 비계예요, 저거는. 엄밀히 말하면. 비계가 지금 훨씬 많죠. 비계가 이렇게 살하고 이렇게 섞이면서 씹히는 맛이 있는데 그 기름으로 싹 어우러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 기름만 이런 느낌으로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실제로 저게 지금 느낌도 그렇지만 양도 문제예요. 일반적인 1인분이면 150g에서 한 200g 정도 돼야 되는데 맞다. 저기 120g입니다. 그러니까 두 덩이가 나와 2인분씩에 두 덩이 저게 나온 거고요. 비주얼도 지금 질적인 측면에서 이게 뭐 이런 말까지 하기 뭐하지만 삼겹살 품질 관리 매뉴얼 이게 있어요. 농축산물에서 했던 거에 저기 옆에 나오죠. 정상적 왼쪽이 권고. 정상적으로 보이잖아요. 전 누가 봐도 먹음직스럽게 비계가 삼겹살은 1cm 이하, 오겹살은 1.5cm 이하 저 정도 돼야지 먹기 상당히 좋고 저 비계는 끊어내야죠. 사실은 밑에 비계는 울릉도식 삼겹살은 밑에 비계를 끊어내야 되는데 안 끊어내고 좀 이상하지 않냐 하니까 보기는 좀 그래도 먹어보면 맛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가 맛있겠습니까? 그리고 지방이 전 섞이지 않는 그 삼겹살 부분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좀 이상하답니다. 정말 삼겹살이 아니고 지방이 없는 퍽퍽살 퍽퍽한 거 있거든요. 그 맛이 좀 난다라고 해서 좀 충격을 주네요. 예. 저희가 그래서 저 해당 삼겹살집에 연락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답을 들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죄송합니다. 네. 자,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제 불찰입니다. 모든 게 제가 그날 병원을 좀 다녔는데 제가 없는 사이에 직원이 그 고기를 막 옆에 빼놨는 고기를 썰어줬나 봐요. 그 고기 삼겹살 아니죠? 아무리 봐도 이게 좀 뒷다리살 뭐 그런 느낌이던데. 네. 예.
앞다리살이 뒷다리살이 아니고 이게 찌개용으로 해가 빼놓는 건데 지가 혼자 있다 보니까 뭐 어떻게 했나 본데 그래도 제 책임이잖아요. 제가 제대로 못 운영한 겁니다. 너무 많이 미안하고 울릉도 분들한테도 미안하고 이거 제 실수가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유튜브에 댓글 하나 달 만큼의 저는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다 감사하려고 지금 가만히 있습니다. 교수님 실수였다. 네, 실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건 나의 불찰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사장님이 그날 아프셔가지고 병원을 가셨는데 남편까지도 그날 일이 있어서 자리를 비우셨는데 그 사이에 직원이 이렇게 찌개를 끓이려고 꺼내놓은 앞다리살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원한테 좀 자초지종을 확인하려고 전화를 해봤지만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작진이 과거의 리뷰를 좀 살펴봤는데 이런 식의 고기를 준 적은 없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이런 식의 고기를 낸 적은 없다라고 사장님 부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은 직원 관리를 못한 우리의 탓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일로 울릉도 전체에 피를 끼쳐서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이 여수 지난주에 전해드렸잖아요. 여수에 있는 모든 식당들이 지금 초비상입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그런데 저 사장님이 당신의 목소리와 얼굴까지 다 공개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장이 이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얼굴까지 다 공개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송에 일반인의 개인정보를 모두 공개를 할 수는 없어서 목소리만 내보내기로 공개를 했는데요. 사장은 울릉도에서 직접 돼지를 키우면서 울릉도만의 먹거리를 만든다 이런 생각으로 정성 들여서 식당을 운영해 왔다고 합니다. 또 고기 맛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속상하다고 하셨고요. 모든 건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본인의 책임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평소 손님들이 이 비계가 많다고 하면 살코기로 바꿔주겠다고 안내를 한대요. 그러면서 유튜브 영상에 나오는 목소리와 비교할 수 있도록 꼭 본인 목소리를 변조 없이 내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보셨던 그 유튜버 그날 밤 울릉도의 한 모텔에서도 정말 황당한 일을 겪었답니다. 만나보시죠. 밤새 에어컨이 안 돼가지고 땀 뻘뻘 흘리며 잤네. 어제 저녁에 한 7시쯤에 에어컨이 안 되더니 사장님이 오셔서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확인만 하고 그냥 가버리시네? 에어컨이 계속 안 되는 부분이에요? 에어컨이 예. 지금 또 수리 아 그래요? 이까지 뭐 사과나 조치 따위는 없으시네요. 아, 양 변호사님 이 더위에 에어컨 없이 잤다고요? 그러게요. 글쎄 저 유튜버가 유난히 좀 운이 없는 걸까요? 보신 것처럼 숙박업소에 들어왔는데 7시부터 에어컨이 나오지를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직원이 방에 와서 확인하고는 그냥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그냥 갔대요. 거기에다가 어떻게 더운 거 참고 꾹꾹 자는데 10시 23분부터 전화가 오더래요. 10시 반에 10시 30분에 퇴실이니까 빨리 준비하라고. 저 여행 유튜버잖아요. 많이 다녀봤는데 숙박업소에서 10시 반에 퇴실이라는 것은 저기 처음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문제는 뭐 고장난 에어컨에 방도 일찍 비워주는데 1박 9만 원 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작진에서 또 이 해당 숙박업소도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숙박업소 측에서는 방이 3개가 지금 에어컨이 고장이 난 상황이었고, 그 방에 문제 있는 쪽에서 이렇게 뭐 요구를 하면 방을 바꿔주거나 선풍기를 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유튜버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다시 물어보니까 아니 우리 쪽에 지금 방이 3개인데 그 한 사람한테만 그렇게 했을 리가 있냐라고 오히려 반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선풍기를 준다고 했는데 그 유튜버가 거절했다. 아니다, 나는 그런 제안 받은 적 없다. 지금 계속 입장이 갈리고 있는데, 자, 박 변호사님이 정리해 주시죠. 일단 하여튼 저도 울릉도 한번 가고 싶어요. 독도는 가봤는데 울릉도를 못 가봐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영상들이 자꾸 올라오면 그 댓글이 달려 있어요. 울릉도 여행을 계획했다가 취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3월에도 부실한 백반 정식 누가 올렸다가 기억납니다. 많이 논란이 되고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이 삼겹살 식당의 사장님이 본인 목소리도 공개했지만 직접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버 입장에서는 그 진정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받아들였다고 하고요. 앞으로는 좀 더 좋은 고기, 살 위주로 좀 잘해주겠다 말씀했기 때문에 저도 한번 가볼게요. 이번 주에 가면
잘 주실 것 같아요. 한번 가볼까? 어쨌든 간에 이런 지방 소도시, 또 울릉도 관광지 아니겠습니까? 진짜 요즘 어렵잖아요. 외국으로 다 가버리고. 예. 이런 것들이 기본이기 때문에 사실 잘해야지만이 많은 분들이 올 거예요. 한 번 오고 안 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입소문 해가지고 또 오거든요. 그래서 제발 좀 그런 것들은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남성이 아내의 팔을 붙잡고 태권도장 앞에 멈춰섭니다. 도망치려던 아내는 결국 참아왔던 말을 꺼내는데요. 태권도장 안에 숨겨진 아내의 비밀. 과연 이 부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남편 바라기였던 아내가 어느 날부터 확 달라졌습니다, 양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보자분은 40대신데 몇 년 전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발령이 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 부부 생활을 시작을 했대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가 좀 뭔가 좀 달라지면서 남편의 손길도 거부하고 그러다가 급기야는 어느 날은 당신이랑 사는 게 지옥 같다. 재산도 필요 없고 아이들도 다 당신이 키우고 제발 이혼만 해달라. 이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보자 새 아이를 본인이 키우기로 하고 이혼은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나만 바라보던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너랑 사는 게 지옥 같다라고 하니 남편분도 제보자분도 정말 아유 이제 그만하자 그래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안에 이혼을 결심했던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다. 네, 제보자가 이혼하고 나서 지인을 만나서 이혼을 한 사실을 털어놨는데요. 그런데 지인이 처음 듣는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드디어 너도 알게 됐구나라면서 어떻게 태권도 관장이랑 바람이 나냐 이런 이야기를 꺼낸 건데요. 지인은 사실 이전부터 네 아내가 태권도 관장이랑 바람난 게 온 동네에 소문이 다 났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제보자가 바로 이 전 부인을 찾아가서 따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인을 데리고 직접 태권도장으로 향했는데 문을 열려는 순간에 그제야 전 부인은 이 태권도 관장이랑 바람났던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고 합니다. 자, 충격적인 불륜 고백 태권도장 앞에서 털어놓더라는 겁니다. 직접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태권도 수업을 잘 받나 그런 거 물어보고 하다가 연락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상형이다 친한 누나 동생으로 지내자 막 언제 술 한번 하자 막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도 이제 맞장구를 쳐준 거죠. 주말 부부여가지고 평일날 와가지고 애들 자고 있다니까 더 스릴 있다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알고 보니까 이제 태권도 관장하고 이제 이렇게 부정행위를 했던 것인데 그 초등학교 남매 그리고 7살 막내딸도 있는데 이게 버려두고 가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애들을 보내는 태권도장의 관장이었습니다. 나이는 6살 어렸다고 하는데 이렇게 두벅두벅 다가가서 미인이십니다. 친한 누나 동생으로 지내십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술을 한잔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이 들었고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특히 이 제보자 없는 날 이렇게 밤이면 평일 밤에 아이들 재운 다음에 태권도장에 가서 부적절한 행동도 계속 이어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저 전 부인은 왜 이렇게 쉽게 불륜을 인정했을까요? 이어서 제보자 남편분 얘기 들어보시죠. 연애하면서 데이트라도 한번 해봤냐 그러니까 술 한 번 먹은 게 다래요. 매일 1시간 와가지고 그리고 모텔도 가서 방 잡아놓으라 그러고 뭐 집에 있는 돈 될 만한 거 다 챙겨라 연하기 전에 막 이러면서 왜 만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좋아했으니까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결국 이 전 부인도 이용만 당하고 차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 부인도 본인이 내가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다라고 시인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남자를 만나면서 이 남자가 이 남편하고 스킨십도 하지 말아라. 다른 남자는 만날 생각도 하지 말아라. 심지어는 운동도 가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통제를 했대요. 거기서 또 나아가서 이혼을 해라. 빨리 이혼 준비를 해라라고 얘기하면서 현금이든 재산이든 돈 될 만한 거는 빨리 다 빼돌려라.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정말로 이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혼을 하고 나서 이 태권도 관장한테 그러면 당신은 언제 이혼을 할 거냐라고 물었더니 그때부터 이제 180도 싹 바뀌는 겁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이혼해라 말하라고 얘기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더니 얼마 후에 나타나서는 우리 아내가 임신을 했다. 첫 아기인데 난 가정에 충실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제보자가 상간남을
상대로 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간남이 제보자한테 찾아와서 용서해달라고 빌었대요. 하지만 제보자는 거절을 했는데 그런데 이 상간남이 이 제보자가 근무하고 있는 관할구청 민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내용은 제보자가 바람을 피우고 폭력을 휘둘러서 아내와 이혼했다 이런 허위 글을 올린 건데요. 이 제보자가 상간남 짓이구나 생각을 하고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상간남은 글 작성자 내 이름 아니잖아요 이렇게 발뺌을 했고 결국 제보자가 정식으로 고소하겠다 대리로 글 쓴 사람까지 처벌하겠다고 하니까 그제야 술김에 실수했다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좀 사과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 뒤로? 자, 결과는 뭐 당연히 증거들도 있었기 때문에 제보자가 승소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이 더 문제예요. 이 사람 계속적으로 태권도장을 운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니까 뭐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관련 그 기관에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어쩜 저 사람이 학부모하고 이렇게 부정행위를 했는데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느냐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리 처벌할 방법이나 달리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고 해서 별다른 걸 못했고 문제는 이 어린이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2차, 3차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 변호사님, 만약에 저런 관장이 있는 태권도장이라면 내 자녀를 보내고 싶겠습니까? 알려지면 누구라도 아마 보내지 않을 텐데 문제가 그겁니다. 이걸 알릴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아까 소송에서 패소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그냥 상간자 소송으로 위자료를 전 남편에게 지금 지급하라는 것뿐이고 나머지 명예훼손이라 이런 것도 아니고요. 또 이게 참 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게 어려운 게 어찌됐든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 거잖아요. 속아서일지언정. 그렇다고 하면서 폭력을 썼다거나 아니면 뭐 사기를 쳐서 돈을 뜯어냈거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형사처벌도 못해요. 그게 이제 이런 사람이 하는 행동을 함부로 막지 못하는 건데 저는요, 이건 지금 제가 드린 건 형사처벌의 불법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협회라든가 이런 어떤 공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곳들에서는 저런 상황을 그냥 방치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태권도 관장이 교수님 저 전 부인한테만 저랬을 리가 없잖아요, 또. 그렇죠. 이 사람의 지금 이제 이 인격이나 인성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이중적이고 교활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이용해 먹고 이제 버리는 인간을 이용 대상으로만 보는데 이 예전에도 다른 여성한테 이렇게 했을 확률도 높고 더 걱정스러운 건 앞으로 그냥 뭐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행동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걱정스러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 사람이 어쨌든 태권도 선생님이잖아요. 지금 이 아이들은 초등학교 아이들 2명에 유치원 아이 1명인데 심지어 불륜의 장소가 이 여성의 집이기도 했고요. 교육 장소인 도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대로 사실 스포츠 선생님들은 더 어떻게 보면은 인성이나 예의나 이런 게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전혀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 인간으로서도 선생님으로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게 둘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가족분들 의견도 보겠습니다. DNU님, 자식들 있는데도 바람 피우고 가정을 깨트리네요라고 하셨고요. 한희님, 관장 비겁하네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네, 마트 입구에선 경비원이 수상한 사람은 없나 하고 주변을 살피고 있는데요. 그런데 뒤에서 차량이 다가오더니 이렇게 피할 수도 없이 쾅 하고 들이받았습니다. 네, 거침없이 밀고 들어간 차는 계산대를 무너뜨린 끝에 또 멈춰섰는데요. 네, 이렇게 마트가 한순간에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직원들이 바닥에 앉아서 고통스러워하는 경비원을 살피는 와중에 이 차량 조수석에서 나이가 좀 지긋한 할머니가 먼저 조심스럽게 빠져나오는데요. 운전자가 저 할머니? 네, 할머니는 동승자였고 80대 할아버지가 이 차의 운전자였습니다. 이 페달을 실수로 잘못 밟는 바람에 사고를 낸 것 같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할아버지와 할머니 모두 다치지 않았고 다친 경비원도 무사히 잘 회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저 고령자 운전사고 참 이거 아니나 밖이나 똑같네요. 해외라고 해서 다를 바가 없는 것 같고 국가에 따라서는 이제 적극적인 조치를 지금 우리보다 좀 잘 취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게 자발적인 부분과 함께 제도적으로 보강을 해서 너무 위험하잖아요. 본인들에게도. 그러니까요. 다음 이어갑니다.
차량 창밖으로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어찌나 심하게 부는지 헬멧까지 이렇게 날아가고 오토바이 운전자도 중심을 못 잡고 휘청거리죠. 안 넘어졌다. 네. 안 그 넘어졌다. 순간 쾅 어디선가 거대한 우와, 판자가 뭐야? 날아와서 오토바이들을 덮친 겁니다. 뭐야? 그렇지만 한 끗 차이로 피한 운전자들이 오토바이도 버리고 얼른 옆으로 이렇게 피하는 사이 판자는 또 더 날아가서 주차된 차들까지 또 부딪히게 됩니다. 아유, 위험하다. 자, 그렇지만 다시 모습을 드러낸 걸 보면 별다른 또 부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와중에 밖에 있다가 사고를 당한 건데요. 저만 하기를 다행이라고 여기고 앞으로는 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이어갑니다. 자, 이곳은 치과병원입니다. 이제 의사가 환자 입안에 기계를 넣고 시술을 시작하는데요. 이때 펑! 오! 하는데 폭발이 일어납니다. 입 어떻게 됐어? 기계가 작동하자마자 우연 연기를 뿜으면서 터진 건데요. 순간 놀란 의사가 문 쪽으로 후다닥닥 피하고요. 옆에 있던 보조 의사도 누워있던 환자까지 모두 깜짝 얼음이 환자 입. 말아요. 그렇지만 치과 의사에 의하면 보조 의사가 이 스케일링 기계를 제때 청소하지 않는 바람에 먼지 분말 같은 게 막혀서 청소 이게 좀 터진 해라. 거라고 합니다. 아이고, 진짜. 환자는 치과 의사의 친구였어요. 다행히 다친 것도 없고요. 그래서 별다른 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친구 잘라야죠. 마지막 네. 영상 이어갑니다. 네, 어미 고양이가 자신과 똑 닮은 아기 고양이를 입에 문 채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딜 가나 했는데 열심히 걸어서 도착한 곳은 바로 동물병원이었습니다. 네, 아기 고양이가 아파서 치료를 받게 하려고 직접 이곳까지 찾아온 거라고 하는데요. 수의사가 아프지 말라고 주사를 쭉 놓아주고 빨갛게 부은 눈에 안약도 이렇게 넣어주고 있습니다. 아유. 네, 치료가 끝난 아기 고양이를 문 앞에 내려놓자마자 얌전히 기다리던 어미 고양이가 냉큼 물고 병원을 이렇게 다시 떠났대요. 의료보험 네, 맞나, 이거? 아니 병원 관계자에 의하면 고양이 가족은 병원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고 하고요. 건강해질 때까지 계속 살피면서 치료해 줄 거라고 합니다. 교수님 딱 한 문장. 정말 똑똑합니다, 고양이는. 그러니까요. 예, 돈은 안 냈어요.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유튜브 라방 사반 후반 달려봅니다.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